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7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길게 느껴졌던 3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2022년 1분기 마무리 잘하고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3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황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슈는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고, 경제 지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상승, S&P 500이 0.51% 상승, 나스닥이 0.16% 하락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슈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이제 당분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혹은 국내 증권사가 내놓는 시황에 관련된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아마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빅스텝이란 50bp 금리 인상처럼 한 번의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그러니까 스텝을 크게 잡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요, 당분간 4월달 한 달 동안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라는 녀석은 변덕쟁이라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오래 가지고 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와 종식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요, 여전히 협상의 난항을 보이고 있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은요, 연준의 빅스텝 금리 결정에 집중할 거고요. 이제 4월 달에는요, 실적 시즌에 집중할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시각을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요,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자, 그렇다면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달 FOMC 회의는요, 5월 3일부터 5월 4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37일 이후의 일입니다. 제가 왜 자꾸 D-Day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막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저렇게 견고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넉넉하게 남은 그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요, 이제 FOMC 5월달 회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50bp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아니야라는 거를 인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하는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50bp 금리 인상을 한 번 혹은 필요하면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준 위원도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고 5월 달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금요일 날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한 발언을 보면 적절할 경우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만약 25bp 인상이 적절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면 50bp 인상해야 되긴 하지만 25bp 할 수 있으면 25bp 하지 뭐 굳이 50bp씩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어필한 거죠.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5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6월달 FOMC 회의에서도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티그룹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앞으로 4월달부터 9월달까지 8월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4번에 걸친 FOMC 회의에서 매번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경우 한 번에 75bp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분간 여러분들이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실 거라는 게 우리는 25bp가 계단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꺼번에 2계단, 75bp면 3계단씩 큰 스텝을 지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올해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JP 모건 회장이 이런 얘기했죠. 예, 올해 금리 인상을 뭐 6번, 7번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1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3월 달에 50bp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월 말경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이제 한 40일도 안 되는 시간을 앞두고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8월달에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금리 결정 회의가 없고 9월달에 다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데 여러분 뉴욕 증시가 이렇게 견고할까요? 이 뉴욕 증시가 견고한 이유는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읽는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주식 사자. 아니 몇 년 동안 지켜봤더니 현금 갖고 있으니까 바보 되더라. 주식 사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있는데 굳이 현금 들고 고민하지 말고 주식을 사자.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저가 매수의 투자 심리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투자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이게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죠?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금리를 이번에 미국에서 3월 달에 처음으로 25bp를 오랜만에 올렸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은 지금 저금리고요. 금을 갖고 있자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 그러면은 주식 사는 거 괜찮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유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이나 살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주식의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로 투자 기회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은 뭐 경제는 뭐 정치는 뭐든지 어떤 재료가 있으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고 그 케이스가 굉장히
그 양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지금 뉴욕 전문가들의 이런 발언들이 매력적이지만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앞으로 기업을 경영을,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분석하고 예상했던, 기대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내가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던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회사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가 투자한 기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투자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고, 연준은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면, 회사가, 기업이요, 자기 돈 100%로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돈 땡기죠. 다 대출받고 하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은 기업의 실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1월 달에 한다, 3월 달에 50bp 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조달 비용이 증가되는 우려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읽다가 이런 글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로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 저렇게 강하게 어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읽고는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지금 사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한 발짝을 좀 옆으로 비켜나거나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화두는 빅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뉴욕 증시의 어떤 저가 매수에 임해서 뉴욕 증시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발언들인 거죠. 주식은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도한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뭐였냐면 경제 재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고요. 지금의 증시의 화두는 빅스텝입니다. 금리 인상 빅스텝입니다. 이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결코 주식시장에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뉴욕 증시가 이렇게 견고하냐?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성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37일 후에 열릴 5월달 금리 결정이 그렇게 눈앞에 닥친 위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는요, 뉴욕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주가를 저가 매수로 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강하게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요, 물론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이요,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주식시장은요, 2670부터 28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72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연 몇 주 동안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코스피 상단은 2,800에 머무르고 있는데 2,800을 지금 쉽게 주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몇 주 동안 2,800포인트 밑에서 하회하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 영향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를 2,670에서 2,800포인트까지 코스피 밴드를 제시해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제한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거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거는 증권사 센터장들과 그러니까 연구원들과 애널리스트들과 저의 생각이 다른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 전체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미쓰리가 연초에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이런 장세가 될 거예요. 종목별 퍼레이드가 펼쳐질 겁니다. 선수들의 장이 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번 주의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요. 당장 3월 말부터 4월 1일까지 매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 ADP 민간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4월 1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지수, 임금상승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은요. 어떤 기분이냐면 일단 원엔달러는 한 1,200원대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가지 않을까. 우리가요. 달러가 1,200원 아래였을 때 그러니까 뭐 1,100원 그때 갑자기 1,200원까지 갈 수 있다 하면 1,200원이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 지금 달러는 그냥 1,200원이야 라고 이렇게 인지해버리면 1,200원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어떤 그 환율의 움직임은 1,200원 선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들을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월 31일이 2022년 1분기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매 월마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죠. 특히 이번에는 3월 말, 분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여러분, 이번에 김일성 생일도 있고, 이래저래 물론, 중국 주식 시장이, 쉬기도 하는, 그런, 중국 증시도 쉬고, 뉴욕 증시도 하루 쉬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또 다가오는 시간 대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당장 중국은 4월 달에 청명절로 월요일에 화요일에 휴장이고요. 4월 15일 날 미국은 성금요일로 쉽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4월 달에 쉬는 날이 없죠. 그런데 4월 달에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김일성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선 제가 앞에 방송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IMF와 세계은행이 4월 달에 춘계 회의를 개최하는데 얘네들이 얼마 전에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할 거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럼 4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세계은행과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보고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게 바로 국제 유가잖아요. 오펙이 4월 달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슬슬 증산을 좀 고려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시티그룹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경우 75bp를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사람이 만들었고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심한 이유가 국제 유가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그거는 뒤로 하고 오펙과 오펙 비 그 회원국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유가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만 증산을 해준다, 할 거야, 해야겠어라는 발언만 나와도 주식시장은 안정이 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이 산유국들이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에서 기름을 팔고 돈을 버는 거를 좀 묵인해줬어요. 그래, 니네 그동안 국제 유가 $20, $30, $40 갔을 때 재정 적자 심했지. 그래, 돈 좀 벌어봐.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제 눈 감아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75bp, 50bp를 몇 번씩 연달아 해야 되는 금리 인상의 발언이 나왔다면 결국 미국에서는요, 자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저하될 걸 우려합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오펙 회원국들한테 압박을 하겠죠. 야, 니네 증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산유국들이 알아서, 슬슬 기든가 해가지고 증산의 어떤 발언들이 나와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요. 4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죠.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애플도 그렇고 다 실적 발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업이 진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내놓습니다. 그런데 2022년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업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빅스텝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경제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할 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업 실적 시즌을 두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서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러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 중에서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아마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3월 달까지는요. 주식 시장을 보는 제 관점에서는 그냥 시장판을 한번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해드리잖아요. 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1월 달은 1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흥분되어 있고 2월 달은 날짜도 좀 짧고 그리고 3월 달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 3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한 3개월 정도는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되지? 한번 판을 볼까? 이런 간 보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간을 보고 이제 진짜 진지하게 올해를 대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 아니라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로 매수해서 뉴욕 증시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발언들이
조달 비용 부담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실추될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함정을 줄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러면 50bp 빅스택 금리 인상 얘기가 더 나올 거고요. 못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미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는 미쓰리가 또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나마 이번 주에 기대하는 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는 거.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좀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좋다는 얘기죠. 어차피 개별 장세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더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다음에 또 옌병 얼마나 또 뺄라고 저러지? 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기관들의 매수라든가 달러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장을 즐기되 흥분하지 않고 저는 지금 굉장히 그 방망이를 짧게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냉정함을 좀 유지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 또 한 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제가 또 점점 화딱지가 막 날라고 합니다. 댓글들 안 올라오고 있고요. 좋아요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쓰리 너 방송하지 마.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끈따끈하고 후끈한 반응을 좀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지 안 뵐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